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그 안경사나 안경과학 학생들이 아닌 분들의 구독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셔도 재밌어 하실 만한, 너무 전문적이진 않고 도움이 되실 만한, 그리고 흥미로워 하실 만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경 피팅하는 것을 좀 그러니까 안경 얼굴에 맞게 조정하는 거, 이런 것을 좀 알려드릴까, 아니면은 안경 착용법이나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그게 너무 좀, 오히려 그게 더 영상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안경이 부러질 수도 있는데, 나도 안경 피팅할 때 정말 조심하는데, 내가 찍은 영상 때문에 안경을 다루시다가 안경이 잘못되면은 그걸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식의 걱정까지 되고 해서 아주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누구든지 흥미로워 하실만 하고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점입니다. 암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아주 간단하게 잠깐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리적 암점이란 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걸 찾는 법도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재밌을 것 같죠? 암점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생리적 암점이란 게 있고 병으로 인한 암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다 해놓으니까 더 어렵네요. 자, 우리 눈을 간략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각막은 좀 튀어나와 있어요. 눈 안구입니다, 안구. 그리고 눈은 거의 원이에요. 그래서 안구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부터, 제일 앞에서부터 제일 끝까지의 거리가 약 24mm, 23mm부터,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죠. 25 되는 경우도 있을 수 한데, 마기준 교수님이라고 아주 좀 유명한 우리나라의 눈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께서 한국인의 치수 해가지고 안구의 뭐 각막이 얼마 정도 두께, 망막까지의 거리가 이런 거에서 23mm 정도로 발표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그 실험을 갖고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눈을 이렇게 해부를 해서, 살아있는 사람 해부를 한 건 아니고 초음파를 앞에 쏴서 뒤쪽에 부딪히고 나오는 거로 해서 거리를 계산을 하신 거예요. A 스킨, A 뭐 초음파 뭐 이런 거 같은 거로 하셨죠. 그래서 23mm 정도가 제일 많더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안경학과 학교를 다닐 때는 되게 외국에서 연구 자료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24mm로 배웠습니다. 저희 안경학과를 졸업한 저희 같은 안경사들이 학교 다닐 때 24mm로 배웠어요. 그게 일반적인 치수라고 배웠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좀 1mm 정도 작대요. 그 외국 애들은 몸도 크고 키도 크고 하고 안구도 우리보다 좀 큰가 봐요. 1mm 정도 큰가 봐요. 우리가 그 닭 같은 거를 해부를 해도 한 1.5cm? 1점 몇 미리 되게 눈이 생각보다 큽니다. 닭은 머리가 요만한데도. 그래서 사람 눈은 더 크지 않냐 막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닭이나 돼지 가지고서 안구 해부를 하거든요. 그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게 한계예요. 사람은 해부를 못할 것 같아요. 기절할 것 같아요. 그때 그거 이렇게 해부할 때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징그럽고. 그런데 사람 눈은, 그러니까 오히려 닭이나 보다는 오히려 그 신체 구조상으로는 별로 큰 것 같지 않아요. 24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눈에 뭐 이 근처쯤에 모양체 근이란 게 있고, 여기 모양체 소대라고 이렇게 이거는 근육이에요. 근육. 요 부분은 근육이고, 모양체 소대라고 막 실 같은 게 나와서 여기에 수정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밀어서 수정체가 벌럭해지면서 가까이 보고, 잡아 당기면은 얇아지면서 멀리 보고, 이런 식인데, 잡아 당기진 않아요. 원래 크기 그 상태에서 밀면은 더 두꺼워지는데 힘을 빼면은 당기진 않아요. 그래서 힘을 빠지면 이게 더 얇아지진 않습니다. 기본보다 얇아지진 않아요. 이 말은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홍채가 있습니다. 홍채가 있어요. 홍채가 있어서 이 홍채가 밝을 때는 이렇게 벌어지면서 관략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밝은 데서는 이게 오므라들면서 빛에 들어오는 양을 조정을 하고 어두운 데선 커지면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을 합니다. 네, 이런 홍채란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면은 이 검은 자위 부분이 홍채예요. 뭐 홍채 색깔이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좀 많은 우리들은 검고 좀 없는 서양인들은 좀 퍼렇고 뭐 노랗고 뭐 그렇죠. 예. 이 홍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홍채를 기준으로 요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액이 차 있는데 이 액은 모양체 소대 요 끝부분에 모양체에서 만들어져 나와 가지고서 늘 나오고 요쪽 끝쪽에 배출돼서 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게 안압이 높아지면은 이 홍채가 앞으로 밀리면서 요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홍채가 방수가 빠져나기를 막으면은 안압이 아주 확실하게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눈에 암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암점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 병을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설명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녹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녹내장이 안압이 높으면 생긴다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맞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녹내장은 시신경을 손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압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막 팽창을 하는 식으로 방수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시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암점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암점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원래 이만큼이 시야여야 된다면은 한 군데에서 좀 안 보이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퍼집니다. 이런 식으로 암점이 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이게 마치 활 모양 같다 그래서 궁상암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결국 말기에는 녹내장이 치료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말기에는 전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명을 하는 거죠. 암점이 점점 커지면서 실명을 해요. 근데 이 녹내장이 녹내장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섭다, 정말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사람이 실명이 되기 직전까지도 본인이 녹내장인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만큼이 다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시력을 이만큼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안 보이는 부분을 본인이 못 느끼고 고개를 돌려가면서 눈동자를 이동해 가면서 잘 보이는 부위를 보면서 그냥 살아요. 이게 이만큼이 커져서 시야의 절반 가까이 이른 상황에서도 눈동자를 돌리고 고개를 돌리면서 요 잘 보이는 부분으로 그 부분을 보면서 본인이 모릅니다. 녹내장에 걸려서 암점이 늘어나니까 몰라요.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다 암점이 다 차지하고 요만큼만 남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녹내장이 걸리면은 약물 같은 거로 방수를 낮춰주거나 아니면은 수술적 요법도 있어요. 아까 홍채라고 우리 검은 이 눈동자, 그러니까 빛을 많이 들어오지 않게 좁혀주고 빛이 많이 들어오게 키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 근육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홍채, 이 검은 자에다가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서 방수가 좀 빠져나올 수 있게 홍채가 앞으로 밀리는 거를 막아줄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치료가 있는데 실명이 된 눈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최고 좋고요. 진행이 많이 되기 전에 우리가 녹내장을 발견을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버님,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내 되시는 분, 친한 친구 이렇게 장난치듯이 그냥 혹시 시야 결손이 좀 있을까를 종종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는 요즘 비대면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이 두 명이서 마주 섭니다. 마주 보고 서요. 이 사람은 이쪽을 보고 쓰고 이 사람은 이쪽 보고 쓰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거리에서 마주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손을 마주 보는 상태에 듭니다. 그러면은 앞을 서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가 보이죠. 손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 뒤로 100도, 그러니까 90도보다 뒤로 많이 넘어가면 안 보이겠지만 90도 정도에서는 보여요. 그런데 내가 마중 선 사람하고 중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지금 제 카메라하고 한 40cm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은 한 20cm 정도, 이 정도에서 카메라를 보면서도 제 손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내가 보이면은 같은 거리에 맞춰서 같은 거리에 움직이는 게 저분도 보이셔야 돼요. 반대쪽 손도 하고 위쪽도 해보고 아래쪽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보이면은 저분도 보이고 저분이 보이면 나도 보이는 거를 맞다고 생각해서 시야에 결손이 없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농대장을 초기에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농대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병원에 가서 나 농대장이 있나 검사해 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형제, 내 친구, 내 아내, 내 남편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좀 약간은 서로 마주보기 쓰기 좀 우습기도 할 수 있고 뭐 좀 쑥스럽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런 대면법을 통해서 마주보고서 내가 여기가 움직이는 게 보이고 너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메리오트 암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눈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쪽에 각막이 있고 뭐 여기 수정태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초자체 혹은 유리체라고 하는 젤 형식의 말랑말랑한 우리가 그 젤이 있죠. 젤이 먹는 젤이 그런 식의 약간은 물은 아니고 약간 고체도 아니고 조금 어중간한 그런 식의 젤 형식으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자체 혹은 유리체라고 그러고요. 망막이 이 부분에 있어요. 제일 눈의 제일 안구 뒤쪽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한 부위에서 중내 후두부 중내로 연결되는 시신경이 빠져나갑니다. 네, 시신경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 망막의 중심부에는 추체세포, 좀 주변부에는 간체세포. 물론 중심부에는 간체세포가 하나도 없고 주변부에는 추체세포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집중도가 이렇게 좀 분산돼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빠져나가는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요 부위를 우리가 시신경 유두라고 그럽니다. 시신경 유두라고 그러는데 이 부위는 넓은 부위는 아니에요. 기껏해야 안구가 24mm 정도라고 그랬죠. 그 중에 이 부분은 진짜 얼마는 크진 않는데 그 부분에는 추체세포나 간체세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추체세포가 들어오는 빛에 반응을 해서 우리가 저거는 색깔이 무엇이구나. 그래요. 추체세포는 색깔에 좀 반응을 많이 하고요. 간체세포는 명암, 그러니까 빛의 그 어둡고 밝음 정도의 반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건데 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시세포가 없는 시신경 유두 부위는 아무것도 반응할 세포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보입니다. 빛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맺힌다면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 부위에 딱 빛이 맺힌다 하더라도 왼쪽에는 이 부분보다 조금 벗어나서 맺히는 경우가 많아서 두 눈을 다 뜨고는 맹점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몰라요. 한 눈을 뜨고도 잘 찾기 어려운 거를 두 눈으로는 더군다나 모를 수밖에 없죠. 안 보인 데를 잘 못 찾으니까요. 여러분 백지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세요. 한 1mm? 그러니까 아주 1mm 넘어도 됩니다. 2mm? 그러니까 잘 보일 만한 확연하게 3mm 진한 점을 하나 찍으시고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고 거기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동그라미를 또 하나 그려보세요. 그리셨어요? 자, 저도 그려봤습니다. 저는 그냥 메모지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그리셨을 거예요. 저는 그림 굉장히 못 그리는 걸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쪽 눈을 감고요. 한쪽 눈을 감고 저는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제 오른쪽 눈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눈을 감았어요. 그 상태에서 점의 요쪽, 그러니까 점에서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 눈으로 왼쪽에 찍은 점을 보시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면은 오른쪽 눈으로 왼쪽에 찍힌 점을 보더라도 이 왼쪽에 찍힌 점에 10cm 정도 오른쪽에 떨어진 점이 보입니다. 왼쪽 점을 보면서도요. 그런데 이거를 빼다 보면은 저는 이 거리에서 오른쪽의 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밀다 보면은 이 거리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안 보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안 보이다가 여기 들어오면 보이네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는 앞에 안 보이는 구간이 이 정도 됐는데 이 10cm 간격을 해서 시신경 유두에 그러니까 그 주체 세포나 간체 세포가 없는 요 끝부분부터 여기 조금씩 이동해서 여기를 벗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세포가 없는 부분을 지날 때까지는 암점이 생겨서 안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리적 암점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있고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암점을 치료할 이유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는 우리 생리적 암점, 메리오트 암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밌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하면은 마술하듯이 보여? 지금도 보여? 지금? 자, 사라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애들이 어렸으면 생각난 김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겠는데 큰애가 28살 됐나? 둘째도 지금 24살인 것 같고 셋째도 19살이요. 제가 애가 셋입니다. 이게 써먹을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은 혹시 애들이나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좀 잘 따라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써보십시오. 굉장히 신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끓는 거. 죄송합니다. 맛있게 먹고.